자, 이번에는 국정조사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관저 이전, 리모델링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게 지난 17일이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관저 리모델링 이권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 외의 의혹들도 규명하자.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의 생떼다. 국정조사가 시급한 곳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대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 이런 공방인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불법성이 명확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주장은 생떼에 불과하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임세현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세요? 불법성이 명확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뭔가 조사가 필요할 때도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꼭 문제가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뒤져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전 다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을 텐데 무조건 과거만 맨날 자꾸 니네부터 해라 하는 거는 그 정권 교체를 만든 국민께는 좀 보기 좋은 모습은 또 아닐 거라는 하나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이른바 옛날에 있었던 청와대를 용산의 집무실로 이전했었을 때부터 민주당의 일부에서나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수의 계약이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전에.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정말 역시나 이런 수의 계약 문제가 대통령실 이전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무슨 외숙모가 관련돼 있다부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문제가 된 것은 관저 이전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던 그 업체의 그 대표가 취임식에 초대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공고를 올렸는데 딱 그 업체만 수의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국민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한다 한들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 상황에서 지금 논문 표절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수사나 이런 증거 정황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적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단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더 크게 터진 거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측의 대응도 민주당부터 등 증명을 해라, 이렇게 전 정권 의혹부터 밝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측에 도움이 될지, 국민 정서상 그게 좋은 대응일지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고 야당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에 충분히 응당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측근,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의 측근들이 말하는 수의계약을 받았다라는 의혹인데 그러면은 사실 국정조사도 좋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선임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민주당 내에서 좀 진척이 좀 덜하다라는 비판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바로 오늘 내일 임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우리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는 과정들을 보면 4개월, 5개월은 좋게 걸리고 그 이후에도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또 난항을 겪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특별감찰관이 선임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난한 작업들이 필요했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앞으로도 시간이 수일이 상당 수 달이 걸릴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국정조사만으로 끝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한덕수 총리도 나서서 이야기했고 당내인 장제원 의원조차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자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1명을 인선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도 같이 병행을 하면 민주당의 진정성을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비판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175명이 서명했는데
정의당은 빠졌단 말이죠. 정의당이 왜 빠졌을까요? 글쎄요, 저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이 아마 요새 이제 상황들이 굉장히 그렇죠. 뭐 곤란한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굳이 이런 정쟁에 굳이 또 뛰어들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어떤 노선에 대한 분명성, 선명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실되어 있고 지금 비대위 내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자칫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다. 때로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한다. 지금 아직 정의당의 정체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칫 이런 정쟁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정의당은 다시 한번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 발 빠져서 오히려 당내 개혁에 좀 더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비협조적이겠죠. 대통령실에서도 국정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압박용이다,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선 뭐 민주당은 만병통치약처럼 국정조사 꺼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말씀도 분명히 꺼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 뭐 여야 막론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뭐 국정조사부터 하자 했던 게 뭐 저희가 습관처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면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네, 그런 그죠? 것까지도 네. 나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뭐 불가피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저희가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언론의 단독 보도로도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도 장관 임명자 스스로들도 자료 제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되게 유야무야 넘어갔던 적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대통령실은 더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뭐 사적 채용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른바 지금 있는 관저,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이야기가 오고 가자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별 문제 없다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하고 친절한 설명이나 해명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국민적인 이러한 여론과 왜 야당은 이거 보고 뭐 하냐 도대체라는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야당으로 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그동안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공적 영역 말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뭔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좀 다수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신다면 좀 여러 가지 협조의 과정도 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20대 대통령 탄생부터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관심을 받은 분 바로 김건희 여사죠. 뭐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목이 많이 된 만큼 긍정적 또 부정적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론조사를 함께 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는 여론조사에 김건희 여사가 59.4%로 단연 1위입니다. 2위가 한동훈 장관, 3위가 이준석 전 대표, 4위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자,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사저널 의뢰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뭐 모든 일이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겠죠. 주변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이 배우자였다? 글쎄요.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 대통령 내외가 이번 여론조사 보면은 좀 어떤 점을 느껴야 된다고 보세요? 말씀드릴 것 많지만 말씀드린다고 혹시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영부인이란 말 요새는 안 쓰니까 예.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 옆에서 뭐 조언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야당이 되는 역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의 국정 운영이나 여러 가지 이권에 크게 개입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은 사실 김건희 여사가 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부터 이러한 논란이 사실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그 당시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 조용한 내조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대통령 취임하고는 이제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이제 그거에 그 조용한 내조의 그 간판으로 이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런 농담도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제2부속실을 폐지한 이유가 명확하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1부속실을 함께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속 필요 없다는 그런 좀 우픈 농담까지 있었을 만큼 김건희 여사께서 사실 조용한 내조와는 좀 거리를 좀 많이 두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공식 행사 이후에도 며칠을 좀 안 보이셨는데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도 비공식 일정이 20개가 넘게 이루어졌을 만큼 여러 가지로 비공식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을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가 비공식 활동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경우는 여태까지 전례가 많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다 보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 가장 큰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일 거다. 모든 걸 옆에서 좀 이렇게 의견도 주고 어떻게 보면 결정 권한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영향력이 큰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좀 빠진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실제로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지지도 낮은 거에 이유에 가장 큰 건 아니고 큰 두 번째인가요? 거기가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죠. 논문 표절, 또 비선의 개인적인 보좌, 또 관저공사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고 언론들이 불렀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실지 좀 궁금하고요.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보로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던데, 김재섭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다고 들으시진 않겠지만 그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 그 영향력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 예. 같은 조사가 2017년에 시사저널에서 있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김정숙 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것이 좋은 영향을 주느냐 나쁜 영향을 주는가는 다시 따져볼 문제인 것이지, 영향력 자체가 크다고 해서 그걸 비판을 할 거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가 똑같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성상에서 같은 성상에서 놓고 보면 비판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른바 리스크라고 불리는 사안들, 국민들께서 비판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께서도 확실히 좀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분명히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 영향력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